응능 수업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응능 수업은 또 응능 수업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능력, 각자의 능력이나 요구에 딱 맞게 지도하는 것. 이것이 응능 수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표물이 움직이는 대로 뒤를 쫓아서 뒤따라 비행하다가 최적 시에 목표물을 파괴하여 버리는 미사일과 같이. 미사일은 한참 적기 뒤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때다 그러면 그때에 미사일을 쏴서 그 폭파시켜본다. 미사일이 가서 부딪히고. 자, 그와 같이 잘하는 애기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애기를 쫓아가고 또 못하는 애기도 쫓아가고 더 못하는 애기도 뒤를 쫓고. 그래서 가나다의 난도의 차가 있는 세 수준의 문제 중에서 전원이 각자의 현재의 수준에 꼭 맞는 문제를 선택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꾀한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또 내가 여러 차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하서 선생님이 못 들으신 얘기라서 지금 우리 장하서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우리 광주 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의했던 중에서도 되풀이 되지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양해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목표물이 움직이는 대로 뒤따라 비행하다가 최적 시에 목표물을 파괴하여 버리는 미사일과 같이. 가나다의 난도 가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다음에 중간쯤, 그 다음에 다는, 그러니까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50%,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70%, 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필요한 지식의 9%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가는 50%, 나는 30%, 다는 10% 알아맞히라고, 생각해서 알아맞히라고 말이야. 그와 같이 문제, 난도의 차가 있는 문제를 맺느냐면,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 그 적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어린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다 수준의 어린이에게는 나 수준의 어린이에게 맞도록, 다 수준의 맞도록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어린이들 각자의 학습 능력에 맞게 이렇게 문제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를 주어서 누구든지 될똥말똥하게, 누구든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똥말똥하게 만들어서 주자 그 말이에요. 우수한 애기는 우수한 애기대로, 중간쯤 애기는 그대로, 더 낮은 어린이는 그들대로. 그만큼 힌트를 선생님이 주면은 선생님 인자는 내 풀 수 있겠어요. 10%. 응?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힘으로 10%를 알아맞힌다. 이게 중요하다. 그 10% 알아맞히기 위해서 그는 여러모로 90%,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90% 지식을 이마로 저마로 활용해서 마침내 10% 알아맞힌다. 사고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답을 맞추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했느냐 아니했느냐가 중요하다. 왜?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고 누가 대신해서 사고를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사고해가 되는데 이 인간의 학습 능력에는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말해요. 가수준, 절반만 가르쳐주는 나수준, 70%쯤 가르쳐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수준, 90%쯤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은 90%의 지식을 이모로 저모로 활용해서 10%를 알아맞히는 사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뇌가 발달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업 어쨌습니까? 가수준 애기들, 제일로 수준이 높은, 제일로 어려운 문제 딱 던져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주 처음부터서 나수준, 다수준이라야 되는 어린이들은 아예 생각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급식만 먹고 집에 간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사고 오지 못했다. A군들만 사고하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일체 아무런 사고도 하지 않냐고. 단지 학교에 온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급식 먹으러 온 거 되어버렸다. 이러한 잘못된 수업이 지금 광주 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A군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전부 다 우수한 애기들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이른바 B군들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생각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능력이 없는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치인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위해서 지금 정치하고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우리 교육의 약자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의 강자들만, A군들만 잘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수업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보시면 어린이들의 필요에 수업 방법을 맞춘다. 그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의 방법 무엇이 있어요? 학습 문제. 학습 문제를 가수준의 어린이들이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수준의 어린이들이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학습 문제, 그 애들한테 맞는 학습 문제, 다수준 어린이들한테 맞는 학습 문제, 90% 가르쳐주고 10%만 생각하게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습 계단의 높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수업한다. 되풀이해라 이것이. 특히 B군 애기들은 되풀이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해라.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라. 칭찬해라 이것이. 그래서 학습한 보람을 느끼도록 해라. 칭찬 받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라. 일부러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사고하라. 구체물. 그야말로 매체 교사 아닙니까? 구체물. 체험, 경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험이라는 교사. 그 다음에 상의하는 학습 방법과 문제 해결력의 차. 학습 방법,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개인차가 있다고 말이에요.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중간쯤 되는 애가 있고 상당히 낮은 수준의 애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 문제 해결력의 차에 맞게 문제도 주고 설명도 해주라 하는 거예요. 또 그 A군 애기들, 비교적 우수한 애기들은요, 아주 추상적인 말로 하더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 추상적 사고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추상적인 말을 해줬을 때 더 이해가 잘 간다고. 그런데 비군 어린이들은 추상적 사고라는 게 아니라 구상적 사고형이다 그 말이야. 아주 구체적이라고, 실체적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와 같이 학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A군들이 잘 배우는 방법, 다시 말하면 추상적 사고형 어린이들한테 맞추어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근데 스키너의 말에 의하면 그 맞춰서가 아니란 말이야. 스키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 가서 어떤 학급의 수업을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배우고 있는 애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잘하고 있는 애기들, 잘하는 애기들은 말이야, 지기들이 머리가 좋아서 지기들이 스스로 다 알아버리더라고 말이야. 선생님이 가르쳐서 안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 자기들한테 안 맞으니까 하나도 배우지 못한다 이 말. 스키너의 탄식이라고 하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군데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 스키너의 탄식은 결국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결국은 뭐 A군들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A군이 아니라 지기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다 지기들이 알아본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수준에 의해서는 B군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A, B 양군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차로 인해서 B군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나더러 어째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부 장관이 그것을 알면은 깜짝 놀랄 것인데 이 사람이 엄한 생각하고 있다. 자, 한 장 더 있습니다. 어? 한 장 더 있어요. 한 장 더 있어? 아, 참. 오,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어린이의 움직임에 수업 방법을 맞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장하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피드백이란 말입니다. 피드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가령 동물의 경우에 사자가 먹이 동물을 쫓을 때 처음에는 어쨌습니까? 먹이 동물 가까이까지 반드시 달려간다고. 다음에는 먹이 동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 먹이 동물이 자기를 쫓아온 줄 알고 막 갈치자로 도망을 간다고 말이야. 그러면 또 갈치자로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나. 그러다가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움직임을 변화시켜. 이것이 피드백이에요. 그러다가 꽝 하고 목을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찬스를 받았고. 말하자면 피드백이라는 말을 예를 들면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놈이 그야말로 피드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 움직임을 그게 맞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움직임에, 어린이들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그런 수업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79년 동안.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야, 잘못해온 일, 수업 방법에 어린이를 맞추었다. 수업 방법에 어린이를 맞춘 것, 이것이 응능 수업이다 이 말이에요. 야, 미사일 고사포의 연구, 적기의 명중률이 대단히 낮았다. 미사일이 나오기 전에는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광주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포신이 굉장히 긴 포가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이것은 저기는 포를 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날아오는 비행기를 쏘는, 그래서 고사포라 그래요. 고사포가 뻥 쏘면 비행기에 맞아보면 비행기가 떨어져 본다. 그런데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 위에 올라가면 바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비행기 속도가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물론 날아가는데 맞춰서 한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여간 고사포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연구한 것이 뭐냐면 미사일이 그때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방 쏘면 그 포탄이 그 비행기를 쫓아다가 아까 사자 모양으로 쫓아가다가 알맞을 때 꽝 예쁜다.
그것이 미사일이에요. 수업을 그렇게 하자고 말이에요. 어린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서 어떤 어린이는 이렇고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서 그래서 어린이의 필요와 요구에 수업 방법을 맞춘다. 이것이 이른바 응요 수업이다 그런 말입니다. 수업 기술을 봅시다. 수업의 방법을 어린이들의 현재치, 다시 말해 학력 실태에 맞춘다. 이것이 피드백이다. 우수한 교사를 우리는 읽는 교사라고 부른다. 자, 그런 정도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이? 읽는 수업하고 수업 기술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수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읽는 수업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업 기술의 하나죠. 수업 기술 하나예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